어머님, 대접받고 싶으시면 생활비도 좀 보내주셔야죠.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만 조용히 짰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접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저를 지켜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마음도 자꾸 팍팍해지는 여름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이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괜히 어색하고 또 때로는 서운해지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돈과 대접이라는 말 사이에서 상처받은 한 어머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겉으론 평온했던 가정에 뜻밖의 말 한마디가 던져지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야기의 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예천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살 김영순입니다. 남편은 벌써 7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줄곧 혼자 지내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도 나름 자식들 잘 키웠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젊을 땐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편 곁에서 밥하고 김치 담그고 일손 거들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죠. 아이들 도시 학교 보내겠다고 땅 한 평 팔지 않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세상이 참 허무하더군요. 그 뒤로는 자식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가끔 전화는 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진 않지만 요즘 세상에 다 그렇지 하며 넘겼죠. 며느리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고 전화하면 늘 밝게 받아주곤 했어요. 그런데 지난 설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님, 생활비도 안 보내주시는데 대접받고 싶으시면 먼저 생활비 좀 보내주셔야죠.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이었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결혼하고 예천으로 들어온 건 25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농사꾼이었고 저는 도시에서 잠시 일하다가 시집 왔지요. 살림살이는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하고 풍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책임감 강하고 일 하나는 정말 부지런히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지게에 나무찜을 치고 들어왔고 눈 오는 겨울엔 논두렁에 지푸라기를 덮으며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마음먹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쓰지 말고 애들이 크면 이 땅이 쓸모가 있을 거다. 그 믿음 하나로 살림을 아껴가며 모은 시골 땅이 있었죠. 그 땅은 지금은 행정명이 바뀌었지만 그땐 송현들이라 불리던 조용한 논밭이었습니다. 돌 하나, 잡초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정성껏 가꿨습니다. 우리에겐 그냥 땅이 아니라 미래였고 아이들의 발판이라 믿었으니까요. 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곳에서 다녔고 공부를 곧잘 해서 대구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빠듯한 형편의 남편은 새벽마다 일터에 나갔고 저는 저녁마다 농산물 포장 공장에 나갔습니다.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이면서도 힘들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손이 터서 피가 나도 아들, 딸의 도시락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혼자 남겨졌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 잘 살고 있으니 나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 시골 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팔 생각도 없었고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가 왠지 내 삶을 지켜주는 것만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송현들 거기 택지 개발 들어온다더라. 진짜야. 공공개발 들어가면 땅값 엄청나게 오르겠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먼지 쌓인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이름 석자가 선명히 적힌 토지 등기증이 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랑 나눴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 땅이 언젠가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며칠 뒤부터 아들 부부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유난히 친절한 말투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송현들 쪽에 땅 있으시죠? 그 동네 요즘 난리던데요?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 딱 하고 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 땅, 이제 내가 정리해야겠구나. 남편 대신 이제는 내가 판단할 차례구나. 그날 이후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린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혈압은 괜찮으세요? 몸에 좋다는 건강즙 보내드릴게요. 여름에 방 좀 손봐드릴까요? 예전엔 없던 말투들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엿보는 듯하면서도 티 안 내려고 애쓰는 그런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엔 직접 차를 몰고 예천까지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전화도 없이 현관 앞에서 어머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띤 며느리, 그 뒤를 무뚝뚝하게 따라오는 아들. 저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고 그들은 마치 효도 방문이라도 온 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다 지난 반찬이네요. 어머님, 요즘 입맛 없으시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내 방을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여기 창틀이 좀 낡았네. 엄마, 저희가 창문 교체해드릴까? 그 말에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돈 들이지 마라. 괜찮아.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 앉더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저희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혹시 송현들 땅 아직 갖고 계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기척 없이 스며들던 말들이 이제는 본론을 향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땅 관리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참에 아들 명의로 바꿔두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부모님 땅 미리 상속받는 집도 많더라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끓고 있었고 주전자 뚜껑을 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랑 산 땅이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시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거실 조명이 꺼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에 따라오는 깊은 한숨.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설날 식사 뒤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내 옆에 살며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자식도 부모 대접을 그냥은 안 해요. 먼저 좀 보여주셔야죠. 솔직히 생활비도 안 보내시잖아요, 어머님. 대접받고 싶으시면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수건을 짜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대접받고 싶으시면 먼저 보여주세요. 저는 대체 뭘 보여줘야 했을까요?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내 삶. 그게 그렇게도 부족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여사, 송현들 그 땅 확정 났답니다. 공공개발지구에 포함됐어요. 얼른 준비하셔야 해요. 보상가가 올라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 그 땅 팔려고요. 그리고 그날 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 연락처를 찾아 천천히 눌렀습니다. 공증사무소 이름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죠. 이제는 지켜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지켜온 그 땅을, 그리고 나 자신을.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던 그 즈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 또 예천 갈게요. 시간이 나서요. 그러더니 이번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잠깐 공인중개사도 한번 같이 보자. 저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끼어들듯 말했지요. 아, 그냥 요즘 시세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괜히 걱정 마세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어딘가 이미 답을 정해둔 듯한 말투. 그 주 토요일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 떡이며 과일이며 뭘 잔뜩 들고 와서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식사 좀 하려고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와서 묻습니다. 어머님, 혹시 등기부등본은 어디 두셨어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췄습니다. 그건 왜? 아, 그냥 요즘은 다 전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공인중개사 분도 좀 확인하신다 해서. 이쯤 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땅이 궁금한 게 아니구나. 이미 머릿속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구나.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슬쩍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송현들 한번 가보자.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멀어서 힘들어. 그러자 며느리가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바람도 쐴 겸 다녀오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아들은 짧게 말했지요. 엄마, 생각 좀 해봐.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에 웃음이 났지만 통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가 무슨 얘기했어? 우리한테도 전화해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어 넘겼습니다. 괜히 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약국 앞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요즘 아주 복 터졌대요. 예천에서 제일 비싼 땅이 바로 송현들이래요. 아드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며?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들 부부가 주변에 뭔가 흘리고 다닌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 무언가 쿵 내려앉은 느낌. 땅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보다 더 아픈 건 그들이 저 없이 저 몰래 무언가를 꾸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공증하실 거면 저희랑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서류 정리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하시면 저희 입장도 좀 곤란하잖아요. 저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땅을 정리하는데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되니? 그 말에 며느리는 한 템포 늦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말씀이 맞긴 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 가족끼리 공유하는 게 순리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걸까?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던 자리에 난 지금 혼자야.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말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대접받고 싶으시면 먼저 보여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그날은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편했습니다. 마음이 허하긴 했지만 어쩐지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송현들 땅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있는 공증사무소에 조용히 예약을 넣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살폈고 저는 몇 가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땅 팔면 수익금은 제 이름으로 다 받을 수 있지요? 물론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주는 김영순 어르신 한 분이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처분도 혼자 가능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놓이면서도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정말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느껴졌달까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땅 팔았대. 이번엔 현명하게 하셨지. 혼자 다 챙기셔야 해. 저는 마을회관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낯선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나쁜 마음 아니었어. 그냥 미리 준비해두자는 의미였어. 그래서 네가 말도 없이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더라. 내 말에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우린 그냥 알아본 거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흘린 모양이야. 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바라는지는 알아. 다 좋은데 그 방식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진심은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 엄마도 이제는 내 앞가림은 할 수 있어. 그 땅 팔기로 했고 계약도 마쳤어.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내 이름으로. 아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연락은 조금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몇 주 뒤 조심스레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번엔 너무 앞서 나간 말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몸은 괜찮으시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목소리 톤은 분명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은 미세한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잘 지내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재개발 공고가 뜬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상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땅은 남편과 함께 가꿨던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결국 저뿐이라는 것.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손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인 없이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당신, 나 혼자 잘 살아볼게요. 당신 목까지.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종이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귀하의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관련 협의 안내서. 저는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계약은 마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새로 들어선 개발업체 측에서 협상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 안내문 보셨어? 그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좀 알아봐 줄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평화가 또 다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는 예감.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오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앞마당에서 벼틀 쬐며 바느질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해서 가시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이 한 장 공익사업협의 안내서였습니다. 그냥 덮고 넘길 일이 아니었지요. 며칠 뒤 읍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개발 시행사 쪽에서 보상 협의와 관련한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결국은 조건이 바뀌었으니 다시 협의하자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서류함을 꺼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공증서류까지. 그걸 바라보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 날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협의 바뀐 거 알고 계세요?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세무사분 통해서 다시 알아봐 드릴게요.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지나치게 친절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있어.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자 가슴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며칠 뒤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읍내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도훈 씨 명의로 위임장 쓰신 적 있으세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갑자기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명의 위임장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말했던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라는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던 거지요. 바로 다음 날 집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복사된 문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계약서 사본, 심지어 도장이 찍힌 위임장 형태의 문서까지. 손이 떨려 그대로 박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택배 받으셨죠? 그냥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려고요. 절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은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제 허락 없이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고 멀찍이 떨어져 있던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냥 지나가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제는 단순히 땅 한 필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었고 남편과 함께 지켜온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 그 땅 관련해서 변호사분하고 다시 상의 좀 해보려 해요. 계약은 했지만요.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김 여사. 아니요. 그냥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어난 게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뒤로 더 깊고 어두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아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말없이 차를 세운 뒤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익숙한 듯 안방 쪽 마루에 앉아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재개발 보상 협의 관련 서류야. 엄마가 갖고 있는 토지 이번에 보상가 꽤 괜찮게 나왔어. 이참에 엄마 명의에서 내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두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어쩐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짧은 질문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기엔 번거롭잖아. 요즘 세무 규정도 자꾸 바뀌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이 천천히 찻잔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 손끝이 닿았을 때 마음속에서 차오르던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그 땅은 너희 아버지랑 같이 지켜온 거다. 벌어놓은 것도 없이 그 땅 하나 보며 버텼어.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정에 얽매이시면 안 돼. 요즘 세상은 달라. 다들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그런 건 빨리 명확하게 해놔야 돼. 나도 이제 가족을 책임지는 입장이잖아.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그 땅을 가져가는 거야? 그 가족 안에 나는 영영 없는 거니? 내 말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고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들으실 줄은 몰랐네. 그냥 편하게 관리하자는 뜻이었는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음이 쓰린 웃음이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땅 그냥 땅 아니야. 네 아버지 유산이고 내 지난 날이야. 겨울마다 손에 피 터지게 일하던 손으로 지켜온 거야. 그걸 그렇게 쉽게 뺏어가려는 내 마음이. 난 이제 너가 참 낯설다. 아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고 속엔 각종 명의 변경, 신청 서류들이 들어 있었겠지요. 문을 나서기 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그 선택 후회하지 마세요. 우린 도우려 했던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나무 들보에 갈라진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틈처럼 우리 사이도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 마당 저편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가슴 속에서 멍울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땅 매도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처리 다 마쳤고 아들과는 관련 없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 어르신. 모든 건 등기와 서류대로 갑니다. 어르신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제야 가슴 속 무게 하나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였으니 이제 상대도 움직일 것입니다. 조용했던 정적은 결국 폭풍을 데려오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함께 다시 예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방문 하루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집 리모델링 상담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딘지 모르게 단정한 말투, 준비된 대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려오너라. 토요일 오전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고 아들은 말없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둘 다 마치 격식을 차린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인감증명서, 양식과 명의 변경 위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명의 이전건 말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 이름으로 보상금이 나오면 세금 문제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대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집 처음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능숙했고 너무 노련했습니다. 변호사랑도 얘기 다 끝났고요. 나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형식상으로만 저희가 일단 받아두는 거예요. 그 말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믿고 맡겨. 괜한 걱정하실 거 없어. 나도 이거 여러 번 해봤고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 쪽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땅 이미 매매 계약 다 끝났어. 내 이름으로, 내 뜻으로. 그리고 공증까지 마쳤어.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혼자 결정해? 엄마, 그건 가족이랑 상의하고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우리 가족 일이 되었니? 네가 결혼하고 집 나가고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그동안 그 땅은 내 옆에 있었어. 네 아버지랑 내가 지켜온 그 세월이 담긴 곳이야. 며느리는 침묵하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 일에 시간 들이고 준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좀 당황스럽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일방적이지. 너희가 일방적으로 알아본 거지. 내 의사를 물어보거나 내 동의를 제대로 구한 적이나 있었니? 지금이라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말이 끝나자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봉투를 탁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데 말릴 이유 없지. 그 말투는 차가웠고 그 눈빛엔 실망이 아닌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노,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낯설m. 그들은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아무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건 두고두고 돌아올 문제일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후회는 내가 할게. 대신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살 거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동안 거실 유리창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이 환하게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게 두지 않겠다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아마 마음이 틀어졌다 생각했겠지요. 제가 그들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나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록과 서류로. 먼저 읍내공인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마쳤고 매도는 합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토지 이전 등기 또한 변호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제 이름의 금융계좌 지정과 사용 계획이었습니다. 그 길로 농협에 들렀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정계좌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개발 보상금이 들어올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제가 아닌 제3자가 계좌 변경이나 해지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 서면 동의 없이는 일체 접근 불가 조항을 신청했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에도 사고가 많아서요, 어르신. 이 조항 걸어두시는 거 잘하셨어요. 직원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예전에 교회에서 알게 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었고 아들처럼 여겨지는 변호사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엔 똑똑히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 잘하셨어요, 언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절대 처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미팅을 가졌습니다. 계약의 정당성, 명예 분쟁의 소지,
증여 상속 관련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꼼꼼히 짚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점점 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류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정확히 다 챙기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가 변호 대응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걸 노리고 내 마음까지 흔드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 그제야 젊은 변호사도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글픔이 결심이 된 지금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읍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고령자 재산보호 프로그램 설명회에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이 내게 설명한 제도는 이러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 재산을 가족이 대신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져서요. 사전 지정을 통해 향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재산 행위에 대해선 제3자 감시나 조언을 받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건강즙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 즙은 진심 대신 의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스를 다시 닫고 찬장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 거다. 내 이름도, 내 땅도, 그리고 내 삶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송현들 공공개발 1차 보상 발표가 공고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지정된 은행 계좌로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보셨지요? 결국 우리가 지킨 그 땅이 내 노후를 지켜주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려 한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지냈다. 그 뒤로 아들은 뭔가 말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사실 우리도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이번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혹시 엄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음성이 한없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대접받고 싶으시면 먼저 좀 보여주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어. 이번 보상금은 내가 요양보험과 노후 생활비로 계획해둔 돈이야. 너희 둘도 이제 부모가 될 준비하잖니. 너희 형편대로 살면 되지. 아들의 침묵, 그리고 짧은 한숨. 그래 알았어. 그 뒤 며느리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설날이 지나도 명절 인사도 없었고 아무 연락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언니의 소개로 함께 마을 반찬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상금 받아서 도시로 이사 갈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지켜온 곳이에요. 내가 뿌리 내린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혼자 쌓아두기만 했던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손글씨로 남긴 노트, 결혼사진, 그리고 땅 등기 서류까지. 그중 몇 장은 복사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자식들 때문에 걱정되면 미리 해두셔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한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
참 잘하셨어요. 그 용기 참 고맙고 대단하네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침묵은 길어졌고, 저는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정사진을 예약하고, 남편과 나의 묘지 관리 계약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지갑이 아닌 그저 김영순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더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봄이 오기 전 마당 귀퉁이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예전엔 그 꽃이 그냥 꽃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보내는 명절이 낯설었던 것도 잠시, 이제는 조용한 이 시간이 오히려 위로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그 돈이면 도시로 나가도 되잖아요. 좋은 대로.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예천 땅에서 아침마다 김이 나는 밥을 짓고 마당의 꽃잎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땅,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이 집이야말로 제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은 없습니다. 설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겠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반응에 상처받기보다 제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김 여사, 참 지혜롭게 사셨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들만 믿고 다 맡긴 내가 참 부끄러워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배워가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제 안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재산이란 건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존재의 증명이자 삶을 끝까지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대접받고 싶으시면 먼저 보여주세요는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저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참는다고 알아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존엄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험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같은 세대의 이야기가 더 많이 세상에 닿기를 바랍니다.